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른쌤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의 여러 운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조금만, 조선 조금만 더 배우면 이제 드디어 험난하고 험난했던 4단원이 정리가 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일본의 개항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이 아펜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소식에 크게 놀란 에도 막부는 여기서 막부는 일본의 그때 당시 지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구 열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경계하게 되었다. 제대로 경각심을 느낀 거죠. 이 무렵 미국의 페리 제독 함대가 여기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배가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자 에도 막부는 미일 허친 조약을 맺어 개항하였고, 여기서 미일 허친 조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만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이 미일 허친 조약 아니다. 미일 허친 조약은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이후 미국이 요구를 수용하여 미일 수호통상 제약을 체결하였다. 분명히 여기 제약을 맺었는데 왜 또 제약을 맺어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일 하친 조약의 내용에 미국 별로 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한테 좀 더 요구해야 될 게 많았구나 하고서는 다시 체결된 조약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치외법권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일본에서 죄를 지으면은 일본 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미국 나라에서 재판하겠다 이거고요. 정부가 서양의 압박을 받아 개항하자 에도 막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펴집니다. 막부를 탄압하자 또 개항 이후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자 민중의 불만도 높아졌어요. 이때 개항의 불만을 품은 1급 하급 무사들이 무능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자는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굉장히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이 운동은 막부 타도로 이어지면서 에도 막부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에도 막부가 한 200년 동안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정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개혁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대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거를 유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유신이라는 말은 낡은 거를 새로운 것으로 고치다, 개혁하다 라는 말입니다. 에도를 도쿄로 이름을 바꾸어 에이도를 도쿄로, 여기서 도쿄가 나왔어요. 우리 최근에 도쿄 올림픽 했었죠. 이름을 바꿔 수도로 삼았으며 다이묘들이 다스리던 번을 없애고, 다이묘라는 건 그냥 알 필요 없고 그냥 본관 제도라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에 설치한 후 이제 번이 아니라 현이에요. 우리 왜 뭐 고양시, 안산시, 충원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에 설치한 후 지방관을 보내 중앙 집권 체제를, 중앙으로 권리가 모일집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신분제를 없애버리고요.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유학생과 사절단은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면서 근대 문물을 익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철도를 만들고, 징병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사를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 통해 근대적인 군대를 육성하였다. 한편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을 제정하고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천황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야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한편 일본 제국헌법을 제정하면서 의회를 개설하고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 헌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든 방면에서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겉으로만 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 제국헌법 이 내용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자, 일본의 제국주의 화와 침략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통해요 국력이 성장한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여러분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나라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우리나라 싫어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진짜 그림 못 그려서 그래. 일본 이렇게 생겼고 뭐 중국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사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참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화가 나. 근데 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어쨌든 둘러싸고 청과 대립하던 일본은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 발음 주의합시다. 이 조약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여기서 랴오뚱 반도가요. 여기 요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지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요 거점을 꼭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랴오tung 반도를 내놔 이렇게 일본이 요구한 것이에요. 하지만 일본을 견제하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서 왜냐하면 얘네 일본이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 땡목을 차단해 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청에 반환하게 하는데 이거를 세 나라가 간섭했다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며 군비 확장에 나섰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청나라와 이겨서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다 군사력에 사용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이 러시아 싫어합니다. 러시아가 잘 되는 꼴을 영국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영국이 당연히 도와줬으니까 아무리 러시아라 하더라도 땅이 넓다 하더라도 패배했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이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맺고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토 지배권을 둘러싼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한테 시비 건 것도 아니고 뭐 일본 못됐어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일본이 짜증난다는 겁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명칭이었어요. 국권을 빼앗아 강제 병합하고 만주를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미국한테 자기가 받았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일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나라 조선,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저희 드디어 대단원 4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한 차시만 더 집중해 주시면 대단원 4단원이 끝나니까요. 그날까지 힘내봅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